은퇴가 아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아탈 수 있을까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흑수저의 정의가 바로 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난의 끈을 끊어야 한다며 저를 독립시켰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0만 원인 방.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서울의 한 세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 아내는 250만 원만 들고 옥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성장 과정을 겪은 아내와 결혼식 비용조차 없어 혼인신고만 했고요. 각자 사용하던 가재도구들을 모아서 시작했지만 사랑과 젊음이 있어서 행복했나 봅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가난에 벗어날 수 없겠다 생각했지만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본 적도 없었고요.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생긴 첫 아들, 육아를 위한 아내의 퇴직, 좀 더 넓고 편한 집에서 가족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곳에 전세로 들어가고 차도 뽑으면서 나름의 기회비용을 치렀습니다. 2년이 지난 2008년 서울 집값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올라버렸더라고요. 전세 금액을 2배로 올려버린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광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전라도 광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지금 살고 있는 집 분양권을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3억 3천만 원이었던 분양권 집값이 다행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고생 끝에 마련한 집 한 채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노년을 바라봐야 하는 중년이지만 늦지 않았다면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울 혹은 수도권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주말에 임장을 다닙니다. 말이 좋아 임장이지 그저 돌아다니고만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다들 철이 빨리 든다는데 저는 아직도 철이 들지 못했나 봅니다. 어려서는 가난을 핑계로 마음 잡지 못했고 직장 생활하면서는 보상하는 마음에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잘해주고 싶어 소비가 커졌습니다. 어느덧 50대 직장인이다 보니 앞으로 길지만은 않은 직장 생활이 남은 것 같습니다. 40대까지는 직장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고 그전에는 은퇴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연금은 잘 들었나? 한평생을 직장에 바쳤는데 말이죠. 너무 늦게 시작한 부동산 투자와 부족하기만 한 돈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기 밥벌이 하기도 힘든 젊은 세대에게 부모가 짐이 되고 싶지 않고 적어도 제 앞가림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손주가 찾아왔을 때 걱정 없이 용돈 주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산은 아파트가 많이 올랐네요. 3억 3천에 산 게 지금 8억까지 올랐습니다. 5억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그 외 주식, 현금 이런 부분 합쳐서 11억 6천 정도 되시고요. 대출을 제한이 현재 지금 10억 정도 살고 있는 집값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외벌이시고요. 소득이 7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지금 이제 대출이자 그리고 이런 거 빼고 월 지출 총액이 800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고 큰아들이 올해 수능을 봅니다. 대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서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노후까지 생각했을 때 어떤 지역으로 가면 좋을까요? 인서울을 기회로 같이 이번에 이제 서울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나 보다. 네, 좋습니다. 부러워하시나요? 아, 그럼요. 부럽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요. 직장인은 이제 자이든 타이든 언젠가는 소득 절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 역시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 후에 경매라도 해야 될까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단 자제분이 아드님이 공부를 상당히 잘하시나 봐요. 그냥 기본적으로만 합니다. 뭐지? 이 여유? 수능을 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인서울을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는 거는 그동안에 자제분이 이제 보여준 그렇죠. 준비가 충분히 잘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직 인서울이 된 건 아니지만 서울로 이사를 하는 거는 가족 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시나 보네요. 집사람도 이제 서울 생활을 좋아하고요. 예전에 젊었을 때 20대 시절에 둘이 같이 서울에 살았거든요. 서울 수도권에서 어떤 지역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요즘에 화성 동탄이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잠깐 가봤었고 하남 미사강변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거기하고. 살기가. 예. 네. 하남 가밀 쪽, 그 다음에 진짜 가고 싶은 데는 사실은 누구나 다 원하는 성동구나 광진구 가고
않을까라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악구나 동작구. 근데 제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하남미사밖에 안 될까? 아니면 인서울은 진짜 안 되는 걸까?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이 이제 한강 이남에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방금 말씀하신 하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동쪽 끝에. 하남미사가 5호선 라인이 지나가면서 미사역 쪽에 미사호수공원을 끼고 아파트들이 학교도 끼고 있지만 상가나 아파트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여기에 30평대 아파트가 연식이 보통 2015년, 16년 이 정도 되는 한 7, 8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거든요. 34평이 한 11억, 12억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여기가. 실제로 가보면 가밀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가격이 한 10억대 넘어가잖아요. 하남미사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 8억 정도의 아파트에 그리고 순자산이 한 10억 정도를 지금 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광진구도 좋지만 성동구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동구가 강남의 압구정에 바로 강 건너서 한강을 건너서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강남에 가깝고 3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5호선 쪽에 이제 지하철역도 위치하고 있고 경의선이라고 이런 지하철이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대학을 고려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선호하는 이런 대학의 접근성도 좋고 어느 일자리에 가더라도 좀 편의성이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들이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압구정 맞은편에 옥수동이라는 가장 성동구에서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옥수동이 한강을 남향으로 마주보고 있고 3호선의 역세권을 이용하고 차로 동호대교를 건너면 강남에 바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약간 압구정 키즈들이 산다고 해서 되게 좀 젊은 부자들이 여기를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대장 아파트에 30평대 아파트가 21억이 넘어가고요. 20억대가 넘어가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금호동이라고 신구모역 쪽 주변에서 금호동 1, 2, 3가 이렇게 부르는 금호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5호선 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도심 쪽이나 환승을 해서 2호선 환승을 해서 가기 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징은 새 아파트와 낡은 아파트가 공존하고 있고 언덕에는 있지만 되게 환경이 좋고 그래서 신금호역 쪽 주변으로 해서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새 아파트 30평대가 18억 정도? 괜찮은데 가격이 싼 데는 없을까 하면 이제 바로 옆에 행당역 쪽에 행당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새 아파트보다는 이제 구축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30평대는 14억 그리고 20평대는 한 11억대 정도 모습을 보여요. 왜 안 되는 곳을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성동구가 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접근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예, 신구미역쪽 주변에는 새 아파트들이 있어서 제가 뭐 18억, 20평대도 뭐 15억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는 너무 좋은 곳 비싸지만 낡은 구축 아파트들도 땅이 좋아서 선호가 되고 사람들이 서로 갖고 싶어하고 나중에 자산으로도 너무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낡은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을 만한 역세권에 있다거나 균질성을 갖춘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살기엔 주거의 어떤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들도 가격이 충분히 싼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호역 쪽에 언덕엔 살짝 있지만 역세권 도보한 5분 거리의 역세권에 두산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가격이 11억 정도부터 나오고 있어요. 20평대가 아니라 30평대 방 3개짜리 그리고 화장실이 2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3호선의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든 서울에 가기도 좋고 나중에 자녀분이 학교 등하교하기도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 수 있을까? 못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숨어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서울에. 이렇게 가고 싶은 성동구, 광진구 같은 가고 싶은 지역의 숨은 보석들을 찾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이런 뭐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단지도 정리를 하고 매매 가격도 정리를 하고 전세 가격도 정리하고 매매 가격이 과거의 가격 대비 싸져 있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돈이 10억 정도의 내외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11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제 대출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출을 내게 되면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30평대가 11억 정도 한다고 했죠. 20평대는 10억대 미만의 아파트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충분히 대출을 내는 상황과 대출을 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은퇴라는 시점도 고려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너무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성동구 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지역들의 단지들을 좀 더 둘러보시면서 기회를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나중에 뭐 10년 뒤, 20년 뒤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의 모습을 가지면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가 5년, 10년쯤 지났을 때 그 다음에는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20몇 년 된 아파트들은 사실 좀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용적률도 말씀하셨는데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좀 더 재건축이나 새 아파트로 부셔서 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부서지면 점점 용적률의 개념도 좀 올라가면서 새 아파트로 바뀔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성동구의 뭐 일부 아파트들이나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당장 새 아파트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땅이 점점점 귀해져서 아파트 가격은, 자산의 가치는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는데 네. 저 혼자 하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한다면 조금 더 가치적인 측면에서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꼭 성동구만 고집하기보다는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우리가 좋아하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숨어있는 보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보석들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좀 내서 많이 가봐야 되겠네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질문을 또 주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50대이시다 보니까 회사 어느 정도 더 다니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길게 잡을 수는 없고 한번 이직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수입보다 지출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지출을 못 줄이면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경매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10억이라는 자산을 마련했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안에 내가 모든 그런 투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주식이든 집을 마련했든. 퇴직 10년 이내 남은 분들 현실적인 노후 준비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걸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되게 현실적인 부분인 거예요. 노후에 필요한 돈을 한번 혹시 계산을 해보셨나요? 월 한 400 정도?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계부를 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월 소득에서 저축액이 있나요? 마이너스가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런 거 있으시죠?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있습니다. 네,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꾸준하게 직장생활 오래 하신 거 보니까 물론 외벌이시긴 하지만 제가 대략 계산해봤을 때 물론 이걸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어플에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게 싹 나와 있거든요.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대략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으로. 한 번씩 접속해서 보니까 대략 한 200 정도. 그쵸. 네, 거기에다가 뭐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제 얼마에 넣느냐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략 한 300에서 많으면은 뭐 350까지도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소극적으로 3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얼추 노후에 내가 좀 생활비를 아껴 쓰면은 노후에 대한 생활비는 그래도 마련이 돼요. 대신 이런 건 있죠. 뭐 병원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부분,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부분, 이거는 일절 예외죠. 제외를 시킨 상황에서 생활비만 생각했을 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금 수령이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년으로 퇴직을 한다면 60살에 퇴직을 하면 이 사이에 5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럼 요 시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을 활용을 하거나 집이 있으시면 근데 집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이 안 되니까 뭔가 그 직장 다니는 그 기간 안에 무언가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사연자분은 집이 일단은 또 이제 갈아타기를 하실 거고 그 주택연금을 활용한다고 봤을 때 이 주택연금을 활용을 해서 하면은 한 10억 정도 한다. 한 55세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한 150 정도 나오더라고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종신 정액형으로 해서 요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그 10억 기준에 두 분 중에 나이가 어린 55세 요 기준 이상으로 받기 시작하면 월 한 150만 원 정도 종신형으로 정액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로도 어느 정도 그 5년이라는 그 공백 기간을 한 절반 정도는 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150만 원 정도는 뭐 추가 소득을 올리실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이제 노후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엄청난 재테크를 하실 필요는 크게 없으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또 연령에 따라서 이 재테크를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50대 이후에는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자산을 잘 지켜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많이 벌 거가 일단은 포인트, 초점이 맞추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쵸. 잃을 거는 생각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특히나 노후에 자금을 많이 이렇게 실패하시는 많은 분들이 크게 불려야지 이렇게 시도를 하셨다가 정말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이 이렇게 잃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으세요. 아,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서 불안해서 뭔가를 사세요. 운이 좋으면, 시장이 너무 좋으면 오케이. 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근데 시장이 안 좋거나 하락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정말 실패를 훨씬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서 내 자산을 잘 지키는 것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이님께서 서울 갈아타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갈아타기를 잘 하시는 게 시장이 안 좋으면 단기간은 이게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산 가격보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길게 산다면은 수도권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잘 버티고 있으면은 올라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죠. 그래서 경매 공부하고 관심 갖고 하는 건 좋지만 지금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갈아타기를 정말 잘 해보시는 거. 왜냐면 성동구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못 보셨잖아요. 오히려 갈아타기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를 이 가격에 나중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갈아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0대 초반에서 아마 문득 자주 드시는 생각에서 소득 절벽에 이제 마주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떠셨어요?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를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그런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 학교 졸업하고 나서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생활에서 나름대로의 퍼포먼스 만들고 거기에서 커나가고 하는 그쪽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 준비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막연했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봐도 아직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답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코코님도 그렇고 진짜 몰랐었거든요. 그쵸. 저도 못 모르고 이제 부동산을 사서 크게 고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이 와닿고요. 그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아마 코코드림님을 처음 만난 게 열반스쿨? 거기서 만나서 열반스쿨 기초반을 만나서 그때 처음 뵀는데 그때 듣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과정, 지역 이런 투자에 대해서 전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크님이 알려주신 것도 막연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서울 성동구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힘들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지금 내가 쓰는 돈 일부를 미래의 나의 안정적인 부분으로 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혹시 30대, 40대 이제 후배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 그런 얘기를 요즘에 가끔 하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라. 지금 살고 있는 집 내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를 하든 아니면은 환경을 만들어 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미래하고는 약간의 좀 갭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약간의 좀 갑론을박도 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대, 30대서부터 상당히 먼 미래를 바라보고 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좋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꼭 원하는 지역에서 꼭 원하는 목표를 가지면서 은퇴해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또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좀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방향으로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한번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먼저 저도 아마 내년쯤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인서울을 해서 저도 아마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잘 가셔가지고 자리 잘 잡아놓으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 아이고. 내 집 마련도 잘 네, 하셨고 맞아요. 거기에 또 이제 그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서울로 맞아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음 단계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나 또 열심히 잘 살아오셨고 네. 앞으로도 응원 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